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투자를 하자니 내 원금을 잃을까 봐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은행 예적금만 들어놓자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없어서 불안하기만 한데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도 안정적이고 편하게 그리고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연금 많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금 고민만 하셨다면 오늘 함께 플랜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치매 보험이라는 키워드로 좀 무서운 치매까지 대비할 수 있는 플랜들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여러분들의 노후 그 두려움 떨쳐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연금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한 40년 정도를 여유롭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지영 전문가님과 그 플랜 함께 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밖에는 참 많이 눈이 내리는데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훨씬 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게 좋을까?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같은 시간 대비, 같은 돈 대비 똑같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많이 받는 연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이 준비할 수 있겠지만 돈이 많지 않더라도 일단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장수시대 말만 장수시대 그러는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대, 150세까지 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최근요, 통계를 보니까 남성 87세 31년쯤 10년쯤 후에는요, 여성이 약 94세 정도 평균 수명이 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그 이상을 살겠구나. 그리고 현재 지금 20, 30대만 해도요, 150세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 필요 은퇴자금을 지금까지 통계를 많이 내어왔는데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최소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은퇴 시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은퇴 후에 30년 이상은 누구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30년 후에 쓸 노후자금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요. 월 200만 원 갖고요. 약 7억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러면 적정 생활비가 291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500만 원도 부족하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평균 정도로 적정한 규모로 봤을 때 약 290에서 300 정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30년 쓰려고 보니까요 10억 5천만 원,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런 돈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도 없고 평생 100세까지 일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그렇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노후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먼저 일찍 시작하는 것이 답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억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1억 있으신가요? 통장에 1억 있으신가요? 물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마련 중이신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1억을 모으는 데는 굉장한 노력과 정성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쓸 거 다 줄여가면서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쉽게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을 쓰려고 보면 굉장히 물거품처럼 쉽게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1억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매월 100만 원씩 1억을 가지고 차곡차곡 모았던 것을 쓰기 시작한다. 얼마나 쓸 것 같은가요? 8년 정도 씁니다. 너무 허무한가요? 그러면 100만 원은 사실 생활비 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200 정도를 써볼까요? 200을 쓴다면 얼마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약 4년입니다. 어떤가요? 4년 안에 1억 모으기는 어려운데 쓰는 건 순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적정 생활비라고 말하는 이 300만 원씩을 내가 1억을 모아가지고 쓴다라고 하면요. 예, 3년도 채 안 됩니다. 자, 1억이라는 돈이 모으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쓰는 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뭐 7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내 수명에 맞춰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1억 모으기도 힘든데 1억을 쓰는 건 너무 쉬웠는데 그럼 난 도대체 언제 노후 준비를 할 것인가. 하지만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얼마든지 이거 이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요.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주식 투자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젊은 층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요즘은 금리가 낮아서 투자형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 많이 투자하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죠.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월세를 받거나 뭐 이런 임대 차익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살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리고 갯돈을 해가지고 물론 날리신 분도 있겠지만 갯돈을 가지고 목돈날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나는 이자 필요 없고 그냥 원금만 지키면 돼. 꾸준히 주구장창 은행을 이용하신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하시겠지만 하나 더 내가 노후 준비를 하는 데는 반드시 평생토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안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연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시중금리, 일반 금리를 따랐던 공실연금이 있었고요. 최근에는요, 달러 연금이 엄청나게 인기를 모으고 현재도 달러 연금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연금을 통해서 환차익을 노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노후 준비도 달러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에다가 변액, 채권 수익률까지 가미해서 둘 다 가져가시는 이런 노후 준비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금리가 낮아서 시중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변액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연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저희가 복리하면요. 은행의 예금은 달리기 때문에요. 12달 적금을 해도 첫 달은 원하는 금리가 나오지만 마지막 달은 금리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15.4 세금까지 떼는데 이 복리라는 것은요.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원금이 되는 이런 원리로 이용돼서 우리가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죠. 눈덩이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계속 굴리면 굉장히 커진 것처럼 복리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복리 효과는요. 금리가 낮을 때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높거나 시간을 투자했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리 효과인데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화랑을 하고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섰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과거에 변액보험을 싫어했던 분들이 마지못해 해지하지 못하고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실제로 인출해서 활용하시거나 굉장히 연금 전환할 때도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호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요. 간접 투자 그리고 매월 꾸준히 낼 수 있는 적립 투자가 정답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오를 때는 수익을 내고 떨어지면은 그만큼 좌수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상승장을 타고 있을 때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100에서 지금 3,000이 넘어섰잖아요. 시작은 100원으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화랑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변액보험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72의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2배로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금리를 말하는데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화랑되고 변액보험 수익률이 10%에서 40%까지 나는 시대라면 분명히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지금 현재 1억을 가지고 2억을 만든다고 가정하면요. 6% 금리로 적용했을 때는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3%다. 그러면 24년이 걸리겠죠. 지금 기준금리가 몇 %인지 아시나요? 0.5%입니다.
자, 이 0.5% 금리로 내가 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2배로 늘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44년입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십니다.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옳지 않지만 이 복리의 법칙을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예,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좀 더 활황할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이요. 6% 이상은 실제로 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금리보다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내 노후는 점점점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저금리 시대의 유일한 답은 바로 변액보험인데요. 이제는 은행에 가는 금리는 사실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죠. 물가 상승률을 해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나 안전성 그리고 연금에게 플러스 보증해 두는 것도 있고요. 비과세 당연히 오랫동안 가입해서 이익이 났는데 세금까지 내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합법적인 비과세까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이죠. 내가 돈만 주구장창 넣을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빼서 쓸 수 있는 이런 유동성까지도 갖추고 있고요. 미래가치죠. 유일하게 변액보험만이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데 변액하면 아직도 원금 손실에 대한 염려를 하시나요? 절대 그런 염려는 놓으셔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펀드를 추천하고 관리해서 수익을 내주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액보험이 가장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연금은요. 최저 연금을 받을 때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보증 엄청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낸 돈 손해보기 싫고 더 많은 이익을 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연금에다 이런 우리 시청자님들의 염려를 고스란히 다 해결하는 답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요. 내가 연금을 타는 도중에도요. 이게 계속 인공지능으로 수익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형도 가능하겠지만 채권형 펀드를 많이 해서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요. 지급률이 보존됐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입하는데 나중에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될 것이 뻔하죠. 지금 기준금리 0.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쭉 가입해서 모아는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타는 시점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는 이 시점에도 이 지급률이 확정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적립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 65세 같은 경우는요. 네, 510만 원씩 받는데 10억이라 그러면 5,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옵션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요. 지급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더 드린다는 거죠. 만약에 65세가 1억을 가지고 510만 원씩 평생 받겠다라고 하면요. 이 당시에 당뇨가 있다면요. 569만 원씩 평생토록 받도록 이렇게 지급률을 확정시켜놨기 때문에 내 연금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고요. 이 지급률은요. 변동이 없습니다. 가입하는 시점에 벌써 나는 몇 퍼센트를 받을 거를 알고 있는데 그때는 나이만 선택하시면 내가 몇 살 때 받을 것인가만 선택하시면 이 지급률은 고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많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특히요. 최근에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뭐 완치라기보다는요. 평생 동반 질환이라고 말을 하죠. 약을 먹고 관리하고 운동하면서 나는 아주 장수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이 연금은 이런 분들에게도 네, 굉장히 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이 유병자에서 당뇨와 고혈압에게 연금을 더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체는 건강한 채로 받겠지만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요. 연금을 더 준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 연금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 가입할 때 아프지 않아서 가입할 수도 있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연금이니까 가입은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데 기본연금이 여기 있고요. 기본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일 때 더 주는 연금이 여기 있습니다. 지급률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연금을 수령하면서도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 당뇨가 있을 때 더 주는 거 볼까요? 지금 여기는 표준체 연금입니다. 만약에 80세 연금을 받는다. 물론 그 전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표준체는 670만 원씩 1억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다면 670을 평생 받을 텐데 고혈압 있으면 750만 원.
당뇨가 있으면 804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병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이런 연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과 당뇨가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연금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금액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65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요. 표준체는 5.1%인데 당뇨는요. 5.69%가 지급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쭉 납입하시고요. 10년 냈다고 치고요. 이때 내가 연금을 65세에 받겠다라고 하신 분이요. 적립금을 보니까 1억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표준체는 510만 원인데요. 당뇨형이니까 당뇨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569만 원을 평생 받는 거죠.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1년마다 다시 산정을 해서 연금을 주는데 연금액이 더 늘어났어. 적립금이 1억 1,000으로 됐다. 그러면 625만 원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갔으면 연금은 올라가죠. 그런데 무슨 큰 사태가 나가지고 적립금이 5천으로 푹 떨어졌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금액이 반토막이 나나요? 이 연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직전에 받았던 이 682만 원을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더 드리고 떨어져도 직전 연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연금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연금으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정리해 보면요. 적립금을 하락할 방지하도록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갖고 있고요. 적립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보증형과 미보증형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액이 하락이 없다는 얘기는요. 네,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이 나서 더해지면 연금을 더 드리고 줄어들어도 연금을 덜 주지 않고 직전 거를 주기 때문에 평생토록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수익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내 연금은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샘플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국민연금 외에 따로 노후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일반 주부나 직장인도 가능은 하시지만 일단 큰 돈을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50만 원을 가지고요. 30대, 40대, 50대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네, 총 6천만 원을 납입하시게 되면요. 69세, 10대 적립금을 가지고 70세 연금 개시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연금은 45세부터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오래 거치하면 복리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연금을 좀 늦게 수령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69세 적립금을 보시면요. 30세가 6천만 원을 가지고요. 1억 6,5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연금으로 수령하시면요. 표준자는 844만 원인데 만약에 이분이 30세에 가입했는데 65세 시점에 아니 69세 시점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가 있다 그러면 941만 원으로 이렇게 연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률에서 뛴다는 거죠. 그러면 30세는 1억 6,500이었고 40세 같은 경우 6천만 원으로 1억 1,198만 원. 그리고 50세는 8,600. 그럼 여기에 있는 이자가 있죠. 이자가. 네. 이자가 1억이 넘습니다. 30세가 지금 가입하시면요.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도 5,198만 원. 이렇게. 이 이자는 세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이자가 10억이 되더라도요. 비과세입니다. 세금 한 푼도 없이 다 내가 연금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까지 좀 챙길 수 있는 이런 연금. 요즘에 세금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세금인데요. 이렇게 세금 없이 내가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직장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저기 나가는 것도 많고 급여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면 10만 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 나의 미래를 위해서 1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죠. 그럼 10만 원을 해놓고 추가 납입을 20을 할 수도 있고 10만 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정적으로 한다고 가정했었을 경우에요. 월 30만 원을 해볼게요. 기본 10만 원에 20을 추가 납입한다고 가정했었을 경우에요. 총 납입은요. 3,600만 원 얘기죠. 10년에. 그런데 69세 시점에요. 1억 391만 원 정도가 적립금이 쌓입니다. 이 금액으로 연금 전환을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뭐 이거 똑같이요.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더 받죠. 왜? 지급률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자가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비과세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어디서 낼 것이며 또 세금 한 푼도 없이 이런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냐는 거죠. 이 연금이 가능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금은요. 당연히 추가 납입이 가능하십니다. 수수료 없고요. 필요하실 때요.
중도 인출을 통해서 목적 자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5세까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질병이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고혈압, 당뇨 때는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비과세 혜택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지능 펀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펀드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성향을 체크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납입하는 도중에 힘들다라고 하면요. 납입 중지 기능이 있는데요. 혹시 일을 하다가 퇴직할 수 있죠. 사업하다가 폐업할 수 있겠죠. 또 불의의 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납입을 중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자금들이 필요한데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요. 원스톱 하나로 쭉 가져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자금만큼 빼쓰고 나머지는 계속 굴려서 내 노후까지 하나로 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변액연금이지만 지급률이 확정되어 있고 또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연금 안내해드렸는데요.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10만 원부터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이 정말 화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시점에 내게 가장 유리한 연금이 변액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투자를 잘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는 게 똑똑한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투자를 해준다고 하고요. 수많은 변액 상품들 중에서 지급률이 확정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유일한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변액이면은 제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요? 라고 그런 걱정을 놓으셔도 되는 게 이게 내가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만약에 남아있는 연금액이 이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연금이 높아지고요.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직전 연금액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참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연금을 제가 수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연금액이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지 이게 참 신기한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그 돈을 이제 연금으로 타게 되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정해진 지급률로 주기 때문에 처음 받는 지급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구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500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꾸준히 500을 받는데 그다음에 수익을 낸 것을 더하면 더 받고 덜 해서 수익이 마이너스 나더라도 직전에 받은 그 연금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다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받고 나서부터는 금리로 돌아가죠. 이익이 거의 없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남아있는 연금도 이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요즘같이 주식시장 뜨거울 때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요즘같이 가계 경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면은 내가 또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해약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의 연금은 그런 기능이 없는 것도 있고요. 일부 감액하거나 대출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연금은요. 중간에 납입하는 도중에도요. 수시로 인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인출은요. 보통 이제 전화로 하시는 콜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인터넷에서 본인이 직접 본인 계좌로 원하는 만큼 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목적 자금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안 되는 곳들도 있는데 중도 인출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재용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안정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수 있는 변액연금 상품이었습니다. 자, 모두의 니즈가 아닐까 싶어요. 내 돈은 확실하게 지키고 요즘같이 금리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시기에 투자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특별한 변액연금 보험이었고요. 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 노후의 자금과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합니다. 연금보험은 물론이고 내 건강을 좀 확실하게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보험들도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소외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치매 보험이라고 합니다. 홍지원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요즘 네. 치매 보험 문의를 진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치매하면은 좀 남의 이야기겠지라고 좀 믿고 싶었다면은 요즘 확실히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많이 좀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죠? 실제로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요. 이렇게 좀 도움도 많이 드리는데 예, 아무래도 주변에 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벌써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떠신 분들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해서 좀 준비가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치매 보험이 예, 이미 있는데도.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오늘은 조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참 그 깜빡깜빡하고 네네네. 까먹을 때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이거 건망증이 치매로 또 그 발견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때요? 그렇죠. 건망증이 치매로 발병이 요즘에는요. 그냥 그 건망증으로 많이 이렇게 건망증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네. 젊으신 분들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저도 깜빡깜빡 하고요. 근데 이 건망증이요. 너무 많이 잦고 많이 오래되잖아요. 나중에 치매로 달 가능성이 높대요. 예. 근데 아나운서님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평온한 일상생활에서 네. 갑자기 원치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불쑥 딱 나타나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죠. 그죠? 반갑지 않죠. 너무 싫죠.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 우리 뭐라고 불러요? 불청객이요. 그렇죠. 불청객.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질병들 중에서도 가장 안 왔으면 좋겠고 제일 싫은 그게 바로 불청객 치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청객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치매는 좀 어떤 병일까 우선 알아보면요. 네. 치매는요. 치매라기보다 우선 먼저 네. 어딘가가 병이 나고 살짝 지나가다가 살짝 딱 스치기만 해서 날카로운 게 걸렸어요. 네. 그럼 어떠세요? 뭐 아프기도 하고 뭐 다쳤으니까 피가 나기도 하겠고 그러겠죠. 그렇죠. 아프다는 거는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뇌는요, 크게 외상을 입지 않은 한 뇌의 문제를 금방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들을 막 보여요. 그리고 그런데 초기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보이고요.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런 증세가 치매에서 좀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예전에 보면은 노망 들었다, 망년 들었다 예.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되는 이런 노화 현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런 현상들 나타나면 치매다. 네. 그러면서 뇌질환의 하나로 인식을 벌써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 네.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내가 깜빡깜빡 한다 그러면 더욱더. 아니면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이시면은 그냥 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그렇죠. 자녀분들이 또 준비를 해 주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네.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걸리신다고요. 예, 그래서 치매의 발병률을 좀 봤어요. 예. 보시면은요, 남성이 29.1%거든요. 근데 여성이 70.9%예요. 어때요? 2배가 훨씬 넘는 비율이잖아요. 확실히 많네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들 뭐 우리 출산 다들 하시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산후 우울증.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갱년기 우울증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겪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우울증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요,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력이요. 가족력.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매를 앓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요, 나중에 치매로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가족력이 무서운 건 알고 있는데 네. 치매는 얼마만큼이에요? 50%. 네, 절반이요? 50%. 네, 절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여성분들 산후 우울증으로 좀 있으셨다, 갱년기 우울증으로 겪고 계시다, 가족 중에 뭐 가족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요, 치매보험 반드시 꼭 하나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치매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종류도 많잖아요.
치매 종류를 보면요. 우선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또 퇴행성 질환으로 일어나는 루이치 치매, 또 파킨슨병 치매, 알코올성 치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요. 알츠하이머 치매, 뇌세포의 손실로 인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요. 네. 자연스럽게 노화라는 게 오잖아요. 예, 노화가 오면 우선 주름이 생기죠. 시력도 나빠지죠. 그리고 또 흰머리도 나고 또 걸으시는데 층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예. 그거는 몸의 기능들이 노화가 돼서 오는 거잖아요.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뇌세포도 노화가 돼서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깜빡깜빡하고. 예. 그런데 이 뇌세포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노화되는 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심하게 되면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뇌졸중 걸리시는 분, 뇌출혈 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혈관성 치매로 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요. 젊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치매로 인해서 뭐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병원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선 표를 볼게요. 우리 보시면요. 2009년도에 치매 환자가요. 한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2019년도 자료라서 2019년도 보시면 거의 80만 명 가까운 치매 환자가 진료를 받고 와, 계시거든요. 정말 가파르게 늘어났네요. 네, 10년 사이에 4배가 올랐어요. 예. 4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20년도에는 더 많이, 2020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8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보시면 우리 치매 환자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럴 때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또 알아봤더니요. 한 사람 1일당 간병을 하는데요. 시간이 무려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든다라고요. 이건 뭐 근무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는 간병비도요. 연간 한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요. 아, 예. 네, 그런데다가 치매 환자분들은 길게 산다라고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12.6년을 사는데 제 주변에는 20년 넘게도 사신 분은 있다라고 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네. 몸이 아픈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네. 오래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2.6년을 산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 간병비 계산을 하면요. 2,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아니, 2억 6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2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5억이 넘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내 일이 아니었으면 네. 좋겠다.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니었으면 그쵸. 좋겠다라고 믿고 네. 싶지만 가까이에 있죠. 네,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 유명하신 분들도 오. 피해가지 못한 게 바로 치매예요. 여기 사진이 예. 있네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왼쪽에 계시는 분 혹시 누군지 아시죠? 미국 전 대통령의 레이건 예. 대통령님도요. 10년간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시다가 예. 돌아가셨어요. 예, 그다음에 가운데 계시는 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이분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나중에 치매로 발병이 되셔서 예. 앓다가 좀 돌아가셨는데 맨 마지막 오른쪽에 계신 분 혹시 아세요? 우리 아나운서님 너무 젊으셔서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인가요? 모르시죠? 네. 모르실 줄 알았어요.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네. 잘 아세요. 잔이윤 쇼 해갖고 잔이윤 씨를 상당히 잘 아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활동을 많이 하셨고 외국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뇌출혈로 좀 쓰러지셨다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계속 요양을 혼자서 하셨다가 예. 얼마 전에도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그러네요. 피해가지 못한 게 바로 치매예요. 명성이 있든 돈이 네, 있든 뭐 그렇죠. 철의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치매는 예, 못 피하네요. 못 피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예. 그런데다가요.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뇌는요. 한 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치매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오. 우리 몸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치고 아프고 나중에 수술을 하게 돼도 어때요? 네. 보험 가입 가능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요즘은 또 되더라고요. 네, 요즘엔 또 다 네. 돼요. 예, 하다못해 우리가 팔이 부러졌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붓고 몸도
뭐 수술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쵸? 정상 회복. 근데 뇌는요 정상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을 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매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좀 고민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미리 한번 대비해 볼게요. 이미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우선 두 가지 플랜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A 플랜 같은 경우에는 경증일 때 300만 원, 또 중등도일 때 500이든 1,000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 2,000만 원 받으시는데 기존에 받으셨던 거 차감하고 받으시면서 월 생활비를 종신토로 100만 원씩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B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중증이 아니에요. 그냥 치매 진단만 받으셔도 시설에 입수하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면 하루당 10,000원씩 지급을 받으시는데 보통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네. 그럼 한 달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0만 원. 30만 원에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생활비를 제가 오늘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넣어봤어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게요. 경증일 때 그냥 치매 진단만 받아도 4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진행이 더 많이 돼서 중증이 된다라고 하시면 2만 원씩 추가가 더 돼요. 오. 그러면 하루당 3만 원이에요, 입원이. 그러면 한 달이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또 생활비도 20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110만 원이에요. 와, 든든합니다. 네, 든든하죠. 그런 데다가 여기다가 또 간병인 서비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간병인 담보를 제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예, 하루에 만약에 간병인이 안 오면 하루에 입원 1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A사 같은 경우에는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3년 보증에 100만 원씩 중증일 때 종신토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치매보험 그러면 CDR 척도에 의해서 치매 진단이 확정되고 보장을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A사가 그런 거고요. 또 여기에다가 다른 수술비라든가 다른 진단 자금도 같이 해서 준비가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B사 같은 경우에는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요. 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입원을 했을 때는 365일 한도이긴 해요. 하지만 면책 기간이 180일? 6개월이니까 네. 6개월 후에는 다시 살아나서 365일을 다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또 가장 큰 특징은요. 치매 분류표에 의해서 치매 진단을 받기 때문에 경증일 때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특징은 있고요. 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병인 지원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 1당으로 받으시든지 간병인 지원을 받으시든지 하는데 요즘 치매 그러면 다인실에 공동으로 간병인 사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이럴 때는요. 회사에서 정한 간병인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노후에 필수 보험으로 생각하고 이제 보험료가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예요? 보험료 궁금하시죠? 보시면요. A플랜 같은 경우에는 진단금의 생활비를 종신토로 받기 때문에 100만 원씩 이렇게 보험료가 조금 다소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B플랜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50대까지 보시면요. 5만 원이 채 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 40대, 40대, 50대 보시면 2, 3만 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업셀링으로 가지고 계신데 또 하나 더 준비하고 싶다. 이제까지 뭐 아니면 뭐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치매보험 하고는 싶은데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선택하기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네네. 최종 원픽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렴한 B플랜인가요? 네, 저는 B플랜을 좀 추천을 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등급에 상관없이 경증일 때부터요. 치매에 대해서 토탈케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입원 1당이지만 생활비도 나오고요. 입원 1당이 생활비로 대처해서 간병비로 쓸 수 있고요. 또 간병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좀 괜찮은 치매보험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저렴하고요. 거기에다가 치매, 정말 가벼운 경증 치매일 때에도 입원 1당에다가 간병인 지원 서비스까지 이렇게 좀 받아볼 수 있는 보장이라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지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화 연결 통해서 실시간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지인한테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예.
그 나이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싼 것 같고 보장이 또 잘 되어 있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20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시는 거죠? 네네.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드릴게요.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올해 30대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년 갱신 상품으로 S사의 손해보험 들고 계시고 보험료 2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내 나이대에 비해서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잘 가입한 건지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정순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보장분석 네,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37세이신데 내고 계신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은 우리가 통계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담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담보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암내심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선 모든 암을 보장해주는 암을 가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게 유사암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암 진단비가 잘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뇌에 관련된 질환인데요. 뇌에 관련된 질환도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심장에 관련된 질환인데요. 이것 또한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협심증이나 우리가 심부전, 부정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남자분이신데 손해보험사에 지금 질병 사망을 또 가입하고 계신데 지금 네. 남자분이신 거를 가정하시면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조기 사망이나 장수나 이런 두 가지 위험들로 인해서 늘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거를 또 한번 살펴보시면 상해 사망에 집중적으로 보장이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거는 좀 상해 알고 사망이요? 계셨어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암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도 각각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보장은 많이 가입 금액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에도 보면은 유사암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닌 다른 부분들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고. 네. 그럼 전혀 가입이 안 돼 있나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나이가 37세이신 거를 봤을 때 이 보험이 20년 갱신형 상품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으신데 이거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지금 63년 동안을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보험이 20년마다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63년을 내신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장 고민 중이셨던 게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권을 한 번 더 살펴봤더니 지금 20만 원이 거의 되는 보험료에 보장보험료가 14만 원 가량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여기에 적립보험료로 6만 원이 지금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만 원 적립보험료를 왜 넣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2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네. 갱신되는 보험료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6만 원이 실상은
뭐 이자도 거의 주지 않는 데다가 미리서부터 6만 원을 적립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해보험사의 무해지이기는 하지만 비갱신형으로 암 3천만 원과 유사암 2천만 원을 준비하시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1천만 원과 여기에 조금 더 뇌졸중을 2천만 원 해서 뇌쪽 관련된 질환을 3천만 원 준비하시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1천만 원과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을 해서 심장 쪽 질환도 3천만 원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요즘은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수술보다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인병 질환에 대한 질병 수술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종수술이라든가 뭐 113대 질병 수술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하셔서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네. 시청자님께서는 37세 가장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께서 손해보험의 질병 사망이 아닌 생명보험의 질병 사망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이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내고 계신 보험료를 한번 따져보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63년 동안 2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신다라고 하시면 거의 1억 5천만 원 가량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네요. 네, 너무 부담스러우신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갱신형 상품으로 12만 3천 원씩 30년을 보험료를 내신다 하시더라도 4,400만 원이면은 지금 보험료가 다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을 조금 더 정리를 하시고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네. 아예 정리하고요. 네네. 네, 시청자님. 네네. 그래도 아시는 분 믿고 가입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이 보여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적립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도 알았을 때 빠르게 바꾸는 게 좋거든요. 지금 네. 젊으셔서 20년 갱신 대신에 보험료 안 오르는 그런 증권으로 소개해드렸고 중요한 네. 것부터 기둥을 잘 세워야 되니까 3대 진단비 비롯해가지고 여러 보장을 다 넣어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네. 보험료가 20만 원 가까이 됐는데 12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만족하실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지인분 통해서 가족분들 보험도 가입해 놓으셨으면 그것도 한번 증권 보내주세요. 그러게요. 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도 갱신인데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기본부터 확실히 다져보고 싶으신 분들도 보험플랜 119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